제가 지금 저는 이제 의학 동영상을 계속 운영하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의학에 대해서 결코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의학을 제대로 공부했고 그에 따라서 인체를 어떤 대체 의학으로서 뭐 한의학은 뭐 수천 년간 약초로 치료했죠. 약초나 식품으로 치료했는데 개인에게 허락된 것이 아마 식품 약초 정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가 의학을 연구하고 뭐 어떤 질병의 진단에 대해서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립을 했습니다.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특히 그 중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식품과 약초를 찾았고 많은 실험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과학기술을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결코 의학도 엉터리로 하고 있지 않다. 과학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으며 의학 동영상을 지금 제가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학이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병원에서도 많이 들으면 제 것 따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진단에 있어서 질병 진단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해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결코 엉터리 민간요법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관련 특허를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거나 이렇게 식품과 약초 중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이런 것을 찾아서 치료하는 이런 치료법을 따라서 10건 이상이 특허로 등록이 돼 있어요. 치료 특허는 주지는 않아서는 치료는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만든 방법 외에는 치료법을 따르고 있지 않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위험은 없는 것 같고 이번에도 제가 과거에 이렇게 십이지장 기형 증세라고 생각하고 해서 병원에 이게 집에서 좀 10일 전부터 계속 흑색변이 나와가지고 그전에도 흑색변이 조금씩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약초를 그냥 먹고 금방 이렇게 아물고 밥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상하게 제가 좀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었는데 아마 단순한 게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난 이제 동영상을 이어서 보시면은 내가 왜 쓰러졌는지 알게 되십니다. 단순한 십이지장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몸 안에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를 수가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 보통 암 같은 거 걸리면은 쇠약함 이렇죠. 이렇게 쇠약함이 있어서 살이 체중이 빠지거나 이렇게 체력이 딸리거나 소모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야 돼. 이번 거는 제가 전혀 눈치를 못 챘었습니다. 별다른 병원에 6년 전에 십이장기항을 한번 입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병원 나와 퇴원했다가 다시 3일 입원했다가 다시 터져서 의학을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했고요. 제가 관련된 뭐 지학 지식을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법도 다 정립을 해놨고 따라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했는데 지금 지혈을 못했습니다. 지혈을 못해갖고 출혈한 지 한 3, 4일 정도까지도 그냥 여전히 그 동영상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격파하거나 격파 이게 그라운드 기술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동영상을 흡변이 나오는 상태에서도 그냥 했거든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약초 먹으면 그냥 해결되겠거니. 근데 해결되지를 못하고 그걸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루 이틀 후에 제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마 피가 계속 지혈을 못하니까 뇌에서 머리가 이렇게 뇌에서 이렇게 혈액이 이제 빠져나가고 그래서 전체적 혈액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신의 의지는 있으나 그게 안 되더라고. 화장실 가서 제가 딱 쓰러졌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쓰다가 힘을 많이 쓰잖아요. 화장실에는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힘들고 핑 돌더라고요. 혈액이 부족하니까는. 그래서 지혈을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봤는데 지혈을 못하고 계속 흡변이 나오다가 피거품까지도 나오더라고 변에. 나 죽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치료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욕실에 이제 쓰러져 있다가 욕실에 쓰러졌었어요. 도저히 번개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현기증, 그것으로 인해서 욕실에 그냥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 엎드려 갖고 이렇게 있는데 응가를 나도 모르게 봤는데 입으로는 토하고요. 라면 먹었는데 라면 먹고 토하더라고요. 네. 입으로는 피가 안 났고요. 라운드로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쓰러져서 나왔는데 이상한 게 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 이렇게 변기 하수구에 보면 철망처럼 생겨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손으로 만져봤더니 약간 명란젓 같은 이상한 게 세 덩어리인가 네 덩어리인가
그 전날 내가 뭘 먹었냐면 율무를 먹었습니다. 예전에 그 치료했던 방법대로 선화초를 계속 먹고 지혈을 하기 위해서 율무를 먹었는데, 율무는 약간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궤양을 좀 약간 자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예전에 그 율무죽을 써먹었던 이유는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악초로 계속 지혈을 하고 했는데, 그 율무를 약간 저기 털어가지고 이렇게 물에다 타먹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선악초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걸 그 덩어리가 나가지고 이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찢어봤거든요. 이게 혈전이냐 이게 응가는 아닌 것 같고, 응가하고 틀립니다. 서로 근막처럼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명란젓이라고 찍찍 찢어보니까 찢어져요. 안에까지도 근막이 있고 이렇게 툭 이렇게 안에 찢으니까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혈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직 검사를 안 해서 이거를 내가 뭐 이렇게 딱히 암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그렇죠. 저는 이제 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의학 동영상을 이제 계속 게시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뭐 내가 암을 치료했다, 나한테로 다 모든 환자들이 와라, 이거 전 개인적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니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도 연락드리지도 않고, 그래서 일체 그런 것에 단 한 건도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한테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래서 치료법에 대한 옛날에 특허를 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것을 치료법을 발달시켜서 치료법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한 지적재산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조리대 45%, 어송초 10%, 선백조 10%, 곤보배추 5%, 비단풀 5%, 애덕나무 5%, 소루장리 5%, 구절주 5%, 인동초 5%, 쌀에나무 5%, 여기다 대해서 약간 더 강하게 약간의 독성은 증가하나 뭐 크게 증가하진 않아요. 독고마리 5%, 부처성 5%로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미리 냉장고에 끓여놨었습니다. 그래서 각 그릇마다 다 지금 담겨 있었고, 그걸로 이제 이번에 제가 치료를 했는데, 일단 목표는 이 약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반적인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것들과 뭐 호흡기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고 재생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흡변이 몇 년마다 몇 년 동안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거 먹고 그냥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실패를 했었고요. 지혈이 안 됐어요. 선악초 단독으로 어떻게 내가 돌이켜서 선악초로 이렇게 하려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혈이 안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 성공한 게 조리대. 조리대도 실비지지 않게 향했습니다. 조리대를 단독으로 끓여서 거기다가 연근가루 이 두 가지가 나한테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근가루에다가 생강 반가루가 시중에 팝니다. 이게 제가 마치 구비하고 있어서 조리대 물 많이 먹고, 그다음에 연근가루를 중심으로 먹고, 거기다가 반가루를 조금 프로테이지로 조금 해서 먹었습니다. 이게 약간 몸의 뭐라 그럴까요? 수축 작용을 좀 강화시키면서 이게 아물게 하는데, 이게 진짜 짱입니다. 이것 때문에 살긴 살았어요. 그러나 완전히 이게 지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청도 반시가 도착을 해서 청도 홍시에 대해서 기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식품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양배추, 당근 이렇게 생반, 감가루를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프로테인, 비타민 C를 공급을 해야 되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입에 이렇게 출혈과 잇몸의 출혈과 장이 출혈을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시가 지금 나올 철이 아닌데 이것이 구할 수 있을까라는데, 다행히 이게 냉동 홍시가 있어가지고 청도 반실 70개짜리를 32,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하루 8개씩 먹었고요. 구우는 이제 5개씩 줄여서 먹었었고요. 이게 이제 비타민C를 다량 공급을 하니까 그때부터 상처가 이제 급격히 아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상처가 어떤 십이지장 기형 그 부분만 아니라 떨어져 나온 거 있잖아요. 이상한 그 부분에서도 출혈이 났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쉽게 출혈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아마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먹자마자 몸이 살아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몸이 예전과는 틀려진 상태가 되고 내가 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고요. 변도 원래 피가 많이 나오게 되면 피고품 이게 설사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루 정도 되는데도 응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겠구나라는 계속 내가 중도홍시를 많이 먹고 이것 때문에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먹으니까 그 다음에 마침내 그저께 밤인가 그때부터 이제 응가가 처음에는 검은 변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밀어내기로 해서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황색 정도 그런 일반적인 그런 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내가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이게 무섭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 편했어요. 계속 흑색변이 나오니까 지혈을 못하니까 그래도 하루 반 만에 내가 놓았단 말이에요. 그 변을 응가를 넣었는데 직경도 이제 정상적인 직경이고 대장에 뭐가 있었으면 이게 그런 직경이 안 나오는 직경이에요. 그래서 나 그때 화장실 갔는데 원래 앉아 있으면 머리 이게 혈액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쓰러져야 되는데 그때 약간 더 이렇게 긴장감이 있었어요. 화장실 갈 때마다 불안하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당일날 없었어요. 없고 그래서 내가 당일날 딱 들어갈 때 두유를 먹었단 말이에요. 두유가 이제 이렇게 혈액 순환을 도우면서 동시에 해독도 되고 몸을 이완시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혈관이 혹시 경직이 일단 지혈하는 이런 약초들을 먹어서 수축이 될 수 있잖아요. 혈관도 뇌혈관도. 그래서 그걸 두유를 먹으니까 이렇게 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증상이 있잖아요. 화장실 앉으면 이 증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내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외쳤잖아요. 나는 미래까지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내가 단호박 격파도 하고 운동에 그라운드 이것도 게재를 했는데 흑변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걸 했었어요. 별다른 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거든요. 쉽지 않게 금방 치료.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의학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국 엉터리로 치료 기록을 남기고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관련 특허를 식품과 약초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10건 이상 냈고 그 중에 식품과 바이러스 약초를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는 물질을 찾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고 찾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특허를 냈으나 10건을 안 주더라고요. 특허청이 다 게시가 되어 있고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 부탁드리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고 어떤 1인도 제가 되게 돈을 받고 치료하거나 불법입니다. 연락을 드리거나 저한테 그런 걸 연락 와도 저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도 어떤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과학기술도 다양하게 연구를 하는데 의학은 대체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구를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일단 불법은 아니고 발표하는 것도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건 불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해서 유튜브에도 발표할 수 없다면 이건 되게 이상한 그것 자체가 불법인가라고 했을 때 불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학 동영상을 이렇게 제가 워낙 동영상을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전 세계 병원에서도 아마 질병을 진단하는 진단과 치료법은 제거 따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피부병을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공통적인 약점인 열을 가해서 반복적으로 축적을 시켜서 열로서 어떤 세포벽을 타격을 입혀서 소멸을 시키는 이 실험이 성공을 해서 전문가용 드라기 2200W로 좌우로 흔들흔들 화상을 입지 않게 흔들흔들하면서 열을 축적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오랫동안 많은 피부병에 시달렸던 저는 다 해결했고요.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락스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 락스의 살균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갖고 마지막에 해봐서는 안 돼서 락스 70, 과산화수 20, 그다음에 베이킹소다 10을 결합을 통해서 물론 이제 프로테이저는 틀려도 됩니다. 조금 틀려야 되고 저도 딱 제 갖고 하는 게 아니라서 오랫동안 저를 여름마다 힘들게 만든 아주 여름 더운 날
완전히 발병을 하는 참담한 그것을 제가 결국엔 해결했습니다. 하루에 아마 비닐장갑 끼고 한 10대 번씩 발랐던 것 같습니다. 계속 바르고 뭐 했으면 팬티가 젖어도 상관없으니까 10대 번씩 발라가고 빨리 치료하려고 살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결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이렇게 그것도 소멸이 금방 되더라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나왔을 때 화장솜이나 이렇게 소멸 이게 휴지에다 묻혀서 하니까 그것도 되고 구내염도 되고 그래서 그럽지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알코올을 드시는 살균제라서 되게 이게 놀라운 걸 개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놀라운 걸 개발한 게 굉장히 많아요. 남의 기술을 이렇게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어쨌든 제가 이제 다시 질병 치료에 가서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왜냐면 흡연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지혈이 됐다 해서 상처가 이제 정상적인 폐인, 궤양이란 게 폐인 거잖아요. 그것이 다시 회복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다시 쉽게 그래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찢어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이제 어떤 지혈 구조를 만들고자 하고 해서 못을 박으려고 과거에 이렇게 오징어 뼈 같은 게 있잖아요. 오징어 뼈 같은 것을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전문의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전문의학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 그걸 사용을 하지 않고 옛날에 실험을 했던 오징어 그냥 일반 오징어 포 같은 거 시중 허용 오징어 포 먹는다 해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오징어 포 500g짜리를 제가 14,000원인가 이게 구매를 해가지고 그거를 치즈 오징어 포가 했는데 지금도 잘 먹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마저 지혈 구조를 했더니 완전히 멈춰가지고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근가루 이게 하고 조리대가 약간 몸을 경직시키는 게 좀 있어가지고 지혈을 시키기 위해서 수축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중단을 하고 오징어포 단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리대 그다음에 연근가루 생방가루 조금 그다음에 플러스 오징어포 가루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오징어 뼈가루는 쓰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옛날에는 제가 오징어 같은 걸 먹어서 지혈하는 실험을 다 마쳤기 때문에 관련된 지식이 있으니까 완전히 지혈을 이렇게 종집을 찍으려고 이걸 샀어요. 하고 이제 이게 연근가루를 이제 더 이상 먹지 않고 있고요. 그냥 과다한 수축을 일어날 수 있어서 그래서 오징어 포만으로 지혈을 이제 계속. 근데 오징어 포 진짜 효과 좋더라고요. 오징어 포도 효과 좋고 시중에는 그냥 오징어 포 사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일반 이렇게 유통에 나와 있는 옥신 같은 데서.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핵심이 연근가루하고 그다음에 오징어 볶가루 두 가지만 합쳐도 아마 지혈이 굉장히 강하게 되리라. 이것도 이제 기술 구조입니다. 지적재산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요. 이건 제가 관련된 연구를 다 마쳤고요. 이건 다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나온 겁니다. 기존의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의학 공부에 대해서 진단법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정립을 다 해놨기 때문에 유비무환이라고 다 제게 그렇죠. 증세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구축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도 대응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독을 위해서 제가 녹두 진흥이콩 생밤을 생밤 거를 먹었는데 약초를 계속 조리대 이걸 먹어왔었기 때문에 조리대 45, 여성초 10, 300초 10, 군법외초 5%, 비단포 5%, 이등남 5%, 시로장이 5%, 고절초 5%, 인종초 5%, 쌀에나물 5%, 독고모로 5%, 부쳐서 5%. 전통적인 프로테인은 안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감해서 그냥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나도 다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약초를 끓여놨던 거를 계속 먹었는데 이거하고 선악초하고 두 개가 합치니까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독성이 서로 안 맞는. 그다음에 선악초하고 그다음에 조리대하고 두 개 합쳐도 안 맞.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해독하기 위해서 녹두, 진인콩, 생밤을 끓여서 그걸 공부를 먹었습니다. 해독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게 그거 말고 제가 계속 먹은 게 두유는 콩의 해독력을 알고 있었고 콩을 약간 이완시켜주고 혈액을 소통시켜주는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서 두유를 계속 먹었더니 이것도 효과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딱 시간이 흐르면 오징어포로만 지혈구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궤양 증세가 이렇게 딱 패이면은 그렇죠, 한 10며칠이라도 20며칠이라도 복구하는 그 정상적인 소장의 두께가 있잖아요. 복구하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명란젓처럼 떨어져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치료 시점을 한 지금으로부터 15일, 15일에서 20일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어떤 궤양 증세만이 아니고, 그래서 다 명랑젓 같은 거 떨어져 나온 것이므로 제가 이거를 그냥 바이러스, 모든 암을 바이러스로 저는 견해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이 약초를 계속 매일마다 뭐 중요한 치료도 안 해. 이 바이러스 이 약초 자체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헤르페스 바이러스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루에 한 3번, 4번 정도 반복해서 조금씩 먹어줌으로써 몸 안에 남아있는 바이러스 씨앗들, 암 씨앗을 계속 한 달 정도 이상을 계속 치료하거나 그 이후에도 조금씩 매일마다 한 모금씩 먹어서 치료할 작전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어떻게 몸의 상태가 좀 회복되고 있으나 뭔가 모르겠지만 약간 움직이는데 아마 총 맞았는데 견전이 총 맞았는데 피가 많이 흘려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딱 10초 후에 딱 일어나가지고 예전처럼 뛰어다니려고 하는 바보는 없겠죠. 그래서 총을 맞으면 그만큼 피가 많이 흘리고 피가 많이 흘린 정도를 따라서 피를 생성하거나 몸이 정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걸릴까요? 또는 몇 달간 또 죽을 수도 있고요. 피를 많이 흘리면. 저도 이제 피를 꽤 많이 흘린 상태이기 때문에 한 8일간 이상을 피를 흘렸던 것 같은데 때문에 죽는 거 아닌가라고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치료법이 딱 적합하게 잘 여러 가지 치료법을 동원했어요. 한두 가지로 잘 안 돼서 그동안에 제가 갖고 있던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총동원했고 결국에는 지금은 지혈을 했으며 지금 뭐 그 혈변이 나오지 않은 지 한 3일 정도 됐는데 지금도 역시 정상적인 은가 색깔이 나오고 있고요. 일상적인 식사로 전환한 지도 한 3일 정도 된 것 같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도 없고 변기에 앉아도 이렇게 힘을 주잖아요. 머리 혈액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머리 끝까지 혈액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어서 약간 뭔 증세가 있었냐면 코 안에 이 안에 보면 헤르페스 바이러스 증세가 좀 있어요. 입술에도 나오고 코 안에도 나잖아요. 이쪽 부분에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얼굴이 이게 좀 마비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부터 시작을 해요. 뇌 안에 겉에하고 마비 증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얼얼하게 해서 찌르르르 하면서 약간 감전되듯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어서 이게 안에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그렇죠. 뇌 안에 근육이 경직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약초를 계속 먹고 이 약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소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 안에 있는 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부풀어 오른 정도가 사라졌고요. 그래서 여기 얼얼한 상태도 딱 한 번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대하고 연근가루, 생방가루 하면서 이렇게 몸이 수축되고 경직이 돼 있잖아요. 혈관도 그랬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혈관이 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몸을 움직이는데 예전처럼 막 비틀비틀 거린다거나 이건 없었어요. 몸을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야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혈액이 머리 쪽으로 안 가니까 수축 이완 이렇게 걸으면서 그렇게 걸었거든요. 집안에서 혈액 쪽 머리가 몸이 뻣뻣하고 이 등 뒤쪽이 목까지도 뻣뻣하니까 혈액이 순환이 안 되니까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머리 쪽으로 이렇게 혈액이 가도록 비틀비틀 거렸어요. 움직이는데 제가. 그래서 내가 이거 그런 상태는 이제 벗어났는데 지금도 현기증은 좀 있어요. 지금도 왜냐면 혈액을 8일 이상 10일 된 것 같은데 조금씩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단기간에 복구가 혈액이 매일마다 계속 조금씩 생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영양분들을 제가 지금은 키도 먹고 있고요. 필요한 영양분들을 골고루 그 음식을 일반 음식으로 전환해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출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분을 좀 공급을 하려고 그 중에서도 새멸치를 좀 먹고요. 새멸치 먹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한 점씩 그냥 주워 먹고 있습니다.
키를 먹고, 그다음에 홍시도 계속 먹고 있고요. 홍시도 하루에 뭐 서너 개씩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이 바이러스 증세론이나 마비 증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얼굴이 얼얼한다는 것은 마비입니까? 마비죠. 그래서 구안환사 일으키잖아요. 에르페스 바이러스가 이렇게 3차 신경에 가지고 이쪽에서 구안환사 일으킨단 말입니다. 입 돌아간다니. 그래서 이 머리 안에서부터 이쪽 부분이, 머리까지 해서 이쪽 부분이 얼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헤르페스 바이러스 마비 증세라고 이제 저는 관련된 연구를 다 했기 때문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관여돼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학 동영상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 안에 있어서 중풍과 관련된 마비 증상을 일으키고, 혈관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경직 상태를 일으키면 갑작스럽게 입이 돌아간다든지 중풍 증세가 나옵니다. 편마비가 일어나는데, 그렇죠. 저 부분이 얼얼했는데 뇌 안에까지 시작해서 얼얼해가지고 잽싸게 이 약초를 여러 번 먹었습니다. 약초의 물을 여러 번 먹으니까 일단 헤르페스 바이 증세가 이 안에는 조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마비 증세는 딱 한 번 경험하고 더 이상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태를 아내가 이렇게 지혈을 하는 과정에서 수축이 전약해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뇌안이라든 다른 미세 혈관들이 이렇게 막혀 있을 가능성 또는 경직돼 있을 가능성을 위해서 그동안 이제 제가 치료법을 정립한 대로 콜라가 지방 녹이는데 탁월하니 콜라하고 펩시콜라입니다. 펩시콜라하고 동원 녹차, 시중에 나오는 음료수를 구분해, 노래 부를 때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몸을 이완시켜서 부르거든요. 그럼 노래가 잘 됩니다. 이거 꼭 먹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섞어서 먹고, 거기다가 이렇게 콩국수용 콩가루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규전에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걸로 혈관 뚫는데 다른 것보다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세혈관을 뚫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으면 아침 저녁 점심으로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몸이 현기증이 좀 사라진 상태고요. 혈액이 끝까지 도달하지 않다. 머리가 허한 것 같은 허증 증세 있잖아요. 피가 이쪽으로 끝까지 안 돌아가는 그 증세도 사라졌고요. 다만 팔다리에 갑작스럽게 힘이 딱 빠지는 그런 증세도 중풍 증세죠. 그래서 그런 게 살짝 있었어요. 이렇게 얼굴하고 여기 뇌 안에까지 여기 얼얼하고 갑작스럽게 운동을 걷는데 팔다리에 힘이 확 빠지는 것 같아요. 혈액이 좀 정상적인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딱 했다가 멈췄다 확 일어나는 것 같이, 이런 혈액이 있잖아요. 좁아졌다가 이렇게 넓어진 장소에서 확 일어나는 그런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이게 식도 부분 쪽으로 해서 혈액이 확 상승하는 것 같고 얼굴도 달아오는 이런 증세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바이러스 치료,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어떤 제가 알지 못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 구조로 동영상을 보세요. 중풍과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걸 소멸했고, 그런 증상, 팔다리 갑작스레 힘이 빠진다든지 얼굴에 이렇게 편마비가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그래서라는 거죠. 운동 능력이, 과거에 제가 무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60에서 65% 정도 운동 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겨우 지혈 화장실에서 응가가 이제 정상적인 색깔의 응가가 나온 지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하루에 이렇게 1톤씩 이렇게 피가 생성된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혈액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제보다는 훨씬 더 상태가 나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이렇게 지금으로서는 단호박 격파 가능하고요. 지금으로서는 수박 격파도 그렇고 다 가능합니다. 다만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에 있어서 좀 허증이라 그러나, 몸이 좀 허한, 피가 완전히 생성되어서 정상적인 어떤 피의 양, 이것이 넉넉한 양을 회복을 못했다고 보고요. 지금으로서는 치료 방법이 바이러스 치료가 신속하게 소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편마비 증상이 왔었기 때문에 팔다리 힘이 빠진다는 거는, 그래서 뇌 안에 이제 바이러스가 걸려 있다는 뜻이죠.
이 지난 동영상을 보십시오. 이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중풍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해놨을 테니까요. 이 다행히 이 약초, 조리대 45, 워성초 10%, 선백조 10%, 건보백조 5%, 비단초 5%, 예당나무 5%, 소련장이 5%, 구절초 5%, 인동초 5%, 쌀에나무 5%, 독고머리 5%, 부천소 5%. 이걸 끓여놓은 거, 냉장고에 끓여놔서 그걸 먹어서 바이러스가 다스려주고 있고,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안에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뇌 안에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아마 혈압 조절에 있어서 중풍 걸리면 혈압이 잘 안 되죠. 그렇죠. 혈압 조절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몸을 현재 100% 몸에서 한 60에서 65% 정도. 그래서 지금은 누워서 제가 이렇게 쇼파 있죠. 저때 예전에 동영상 올렸던 쇼파 그걸 가지고 격파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주게. 뭐 어때 몸의 좌우 어떤 쪽도 이렇게 편마비 증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화장실 가서도 아까쯤 응가를 놓는데 이렇게 머리 끝까지 허증이 일어나는 피가 모자라는 것 같은 증상도 없고 힘을 많이 줬는데 그렇게 어지러움 증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렇게 어떤 펩시콜라하고 동원 녹차하고 그 뭐죠? 콩국수 콩가루를 섞어가지고 혈관 뚫린 것을 치료하는 치료제라서 아침 저녁 점심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보다 나아진 상태고 혈관이 뚫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 나름대로 소견입니다. 개인적 의견에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정확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진단하고 몸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은 어제보다도 나은 상태. 내일은 이제 좀 혈액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먹을 걸 맛있는 거를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를 먹잖아. 감자탕도 먹고 좀 다 먹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를 계속 골드 키하고 홍씨를 계속 비타민 C를 다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몸의 회복과 이건 매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여기 부분이 단단한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먹으니까 일단 사라진 상태고요. 이쪽 부분이 여기 부분 등 근육 단단하고 목까지 단단하고 이 부분이 펩시콜라하고 동원 녹차하고 그다음에 콩국수 콩가루 계속 먹으니까 풀린 상태입니다. 풀린 상태라는 것은 경직이 안 됐으면 우리 혈액순환이 좀 더 원활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운동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라운드 운동하는 거 보셨죠? 동영상에서 그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력은 좀 떨어져서 65에서 전체 체력의 60에서 65% 정도의 힘과 아직 지구력은 좀 피가 생성이 덜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계속해서 펩시콜라 동원 녹차 콩국수 콩가루를 아침 저녁 점심으로 먹어서 혈관 막힌 걸 뚫고 이렇게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이 약초를 계속 물을 먹어서 아침 저녁 점심으로 수시로 먹어서 소멸을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혹시라도 내 안에 감염될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 증세들을 혈관 막힌 거 바이러스 증세 바이러스 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는 여러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굴 한쪽이 일지를 하고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현황하고 명란조처럼 빠져나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마음을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솔직히 개인적인 조직 겸사는 아니지만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달 이상을 계속 이 약초를 먹을 것 같아요. 이 약초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중풍과 관련된 바이러스를 소멸하고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뇌 안에 출혈할 때 그 출혈을 막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다 해서 환자가 의식 불명일 때는 약물 그렇죠 액상 상태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약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약초를 미리 대비를 해놔서 특허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간이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 조리대 55%, 어성제 10%, 선백제 10%, 원보배추 10%, 비단풀 5%, 소르장이 5% 해서 이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끓여갖고 간이 버전 좀 약효는 떨어집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살균력이 조금 떨어지나 독성은 좀 더 줄어들고요. 이거 자체가 독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아침 저녁 먹어도 6년 동안 이상 계속 먹었던 약초라서 냉장고에 끓여놨던 거라서 여기다가 거기 콩국수 두유 하나 먹으면 해독됩니다. 두유는 해독 능력과 혈액순환 능력 두유도 제가 계속 먹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두유를 계속 팩으로 들은 거를 먹고 있어요.
혈액순환에서 저는 그러니까 어떤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러스 증세로 인해서 혈압 조절, 이렇게 고혈압이 일어나거나 중풍이 일어나거나 혈압이 불규칙하게 되는 이게 뭐냐면 부정맥 같은 심장 부정맥 같은 혈관염이 일어나거나 헤르페스 바이러스 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이걸 일으킨다고 기존의 의학 동영상에 이거를 제가 계속 설명을 해놨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렇죠 이것이 엉터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제 의견 따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치료를 이 약초를 먹고 계속 이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치료로 해서 혹시라도 있을 경직 현상, 마비 증상, 마비 이꼬로 그렇죠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학적인 견해로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그렇죠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의학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바이러스 이꼬로 마비를 잘 일으킨다, 경직 현상을 잘 일으킨다, 혈압을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정맥이 일어나게 하거나 혈관염을 일으키거나 중풍 증세나 뇌출혈 증세를 일으킨다는 기본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서 암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아니더라도 또 다른 종류의 다른 바이러스 종류들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은 확실하고요.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드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제보다 더 나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이것으로 인해서 출혈만 아니면 뭐 목숨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체력도 한 60에서 65% 확보해서 불과 한 4일 정도, 5일 정도만 지나면 상당 부분 80% 이상 의 체력도 회복해서 문제가 없으려고 생각하고 며칠 있다가 제가 격파 동영상을 또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구력을 요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장격파, 장으로 이렇게 단호박을 격파하는 거하고 망치 주먹으로 단호박을 격파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앞으로 이 약초를 계속 아침 저녁 점심으로 해서 먹어서 바이러스 소멸하는데 지금 이렇게 심혈을 기울일 거고 그냥 먹기만 하면 이렇게 심혈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두유를 계속 먹어서 혈액순환은 높고 혹시라도 모를 이렇게 상처를 완전히 복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쥐혈이 됐다는 거지 상처가 정상적인 직경 정상적인 소장의 두께를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시고 그것이 또 여러 군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하게 연근가루하고 같이 먹지 않고 있고요. 오징어 폼으로만 가능하다. 오징어 뼈는 옛날부터 한의학에서도 지혈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실험을 거쳐서 오징어 뼈만이 아니고 오징어 살 이것만으로도 지혈이 되는 것은 이미 연구를 다 했었어요.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서 오징어 포를 주문해서 그냥 과자처럼 먹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그래서 지혈 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속이 이렇게 쓰라린다든지 뭐 찢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세도 더 이상 없고 그래서 굉장히 회복이 오징어포가 아주 여기 청도 방시에 의해서 짱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혈 구조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연근가루하고 이게 오징어포만 합혀도 상당 부분 지혈이 뭐 조리 때 안 먹어도 또는 심각한 경우에 조리 때 먹어도 되고요. 심각한 경우는 조리 때 하고 연근가루하고 생방가루하고 오징어포를 같이 동원합니다. 다만 너무 수축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연근가루하고 오징어포 가루만 먹어도 뭐 별 나쁘지 않거나 또는 조리 때 물하고 같이 먹고 생방가루 빼고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저는 그래서 지금 경과를 지켜보다가 이렇게 또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 3, 4일이나 5일 후에는 제가 격파 동영상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출혈이 없으니까 죽을 위험 따위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암을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은 아마 1년 동안 계속 내내 그렇죠. 또 생길 수 있다라는 모른 채 생겼잖아요. 그래서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마다 저걸 먹는 습관을 하고 바이러스 관련 식품으로 바이러스 치료하는 기타 다른 방법을 따라서 계속 먹을 생각입니다. 뭐 나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며칠만 얼마 전만 해도 또 운동도 잘했는데 갑작스럽게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일단 제가 제 상태를 제가 잘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낫다, 그제보다 낫다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혈은 더 이상 나지 않고 있고 오징어포로서만 관리를 해도 연근가루 안 먹고 있습니다. 너무 단단해져서 목이 너무 단단해져서 혈액이 순환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바이러스 증세, 헤르페스 바이러스 마비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팔다리 힘이 빠진다든지 얼굴이 이렇게 확 이렇게 이쪽 뇌 안에까지 해가지고 확 이게 그래서 얼얼하고 갑자기 그 느낌 마비 증 느낌 있잖아요. 그게 확 왔었기 때문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코 안에는 지금 여전히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의심합니다. 옛날에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막 날 때도 여기 양쪽 다 귀가 3차신경 이쪽에서 이렇게 얼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얼굴이 홍조도 일어나고 간지럽고 이런 증상도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먹어서 완전히 저기 계속해서 먹어서 헤르페스 바이러스 증세를 없애고, 뭐 혹시라도 모를 마비 증세나 경직 증세를 없애고 혈관 막힌데 뚫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주력이라고 할 게까지는 없는데, 이게 치료 기록을 제가 남기는 목적은 근데 저 귀한 경험이고, 이런 부분들을 관련된 상태를 내가 어떻게 질병을 진단하고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그 치료 방법이 정립이 된 상태에서 유비무환이라고 다 이렇게 관련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정립을 대략적으로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내 몸의 상태를 보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학 동영상을 계속해서 게시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코 엉터리가 아니고 10분과 약초로 치료하는 관련된 특허를 10건 이상 낸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드라이기 하나로 이렇게 피부병, 현대의학은 아직도 피부병 해결 못하고, 그걸 해결하는 거하고, 그다음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로 완산 해결하고, 그다음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발라도 낫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에도 그것을 바르면 소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자로서 노벨상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남으로부터 이렇게 폄하를 당하거나 이게 또 이렇게 의학 치료에 있어서 그럴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과학도 어떤 의학도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대체 의학이 미국 같은 데서도 좀 많은데 연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치료 이런 발표는 결코 뻥이 아니며 개인 어떤 불법적인 치료를 하고 있지 않고 연락을 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치료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학 동영상을 게시하듯이 치료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도 혹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어떤 의학의 치료 방법은 이미 과거에 제가 다 정립을 해서 동영상에도 발표를, 기타 다른 동영상 발표를 한 상태고요. 글로서도 남긴 상태입니다. 특허청에도 특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특허가 식품약초 10건 이상 10건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했고요. 별리선 뭐 어떤 그래서 다른 어떤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지 않았고, 인터넷을 통해서 10건 했는데 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0건이 되게 싸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곧바로 등록을 했다라는. 근데 특허는 안 주더라고, 이상하게. 되는데 저는 노벨상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초만 해도 가치가 일단 바이러스를 치료하는데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고요. 처음 만들 때부터 그다음에 지혈을 하거나 상처를 재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이렇게 독성은 뭐 거의 없는데 독성이라 걱정되시면 두유 한 잔 딱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유의 해독력 이런 것을, 아니면 녹두 끓여서 드셔도 되고, 녹두 제 방법에 녹두 뭐 하고 검은콩 그다음에 생방 같이 끓여가지고 국물 드시면 해독 다 됩니다. 그래서 기타의 뭐든 마약 해독에도 좀 해독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몸에 다른 해독, 병원 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독하는, 한약 약으로 인해서 해독하는 해독에도 이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 해독도 되고요. 이것도 기존에 제가 다 발표한 부분이고, 이미 질병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의학 동영상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발표를 한 그대로 치료법을 적용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한 내일 틀려주고 또 며칠 있다 또 틀려주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 치료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혈관 막힌 걸 뚫린 것을, 그다음에 펩시콜라 제 나름대로의 방법인 펩시콜라 그동안 구축했던 이게 제일 나아요. 다른 것보다. 펩시콜라하고 동원녹차, 오케이, 콩국수, 콩가루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노래 부를 때도 이거 먹어요. 몸을 긴장을 이완시키는. 그럼 노래 잘 불러주거든요. 이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혈관이 막힌 것이 지금 뚫리고 있고, 그다음에 경직 현상도 좀 사라졌고, 좀 약간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혈액이 좀 양이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치료를 계속 할 거고요.
암을 바이러스로 생각하게 돼. 한 달 이상, 1년 동안에도 바이러스 약들, 이 약초를 꾸준히 먹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뭐 혹시 그런 명란젓 같은 이상한 게 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하나의 거짓도 없고, 어떤 치료 환자를 제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치료한다 그런 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연구 결과로서 치료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학 동영상을 계속 전문적인 의학 동영상도 보면 깊이가 있어요. 제 거는요. 병원에서도 따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치질 치료법도 이렇게 세균 관련된 세균이 피부를 부풀어 오르게 하거나 이렇게 항문을 부풀어 오거나 해서 그거를 비대기로 잘 세척을 하고 드라이기로 잘 말리고 살균을 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제가 말씀을 드린 당근하고 양배추, 그다음에 이런 감가루 이런 것들을 잘 드시고 비타민C를 공급하고, 이런 화장지에도 돌가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돌가루가 이렇게 미세한 항문에 스크래치 나서 거기서 출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항문 안에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비대기로 남들 한 번 할 거를 2번, 3번 하세요. 그래서 꼼꼼히 응가가 병이 남아있지 않도록. 치질을 저도 있었는데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치질의 원인도 제가 밝혔고요. 사과식초 같은 거 이렇게 충치균 같은 거 2, 3분 동안 계속 꿀렁꿀렁 하고 될 때까지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입으로 꿀렁꿀렁해서 그 부분을 닿게 하면 충치균도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의학은 아직도 피부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결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벨상은 100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을 해보세요. 맞을 테니. 네.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인데, 관련 특허를 10건 이상 냈는데 내가 과학기술 발표한 것도 대기업들이 다 탐을 낼 만한 그런 놀라운 과학기술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YTN에도 계속 제 기술 관련해서 제 기술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발표는 조회수도 별로 없는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계속 치료 경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위급한 상태는 다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2, 3일 또 있으면 또 체력이 좀 더 많이 회복되고 또 가벼운 운동도 하고 관련된 그 질병을 잘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으니까 매일마다 더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고 일상적인 정상적인 식사를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일부러 좀 많이 먹고 과자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냥 다양하게 비타민C 공급을 많이 하고, 바이러스 이렇게 약초, 혈균하는 약초를 계속 먹을 거고, 혈관 막힌 거 뚫린 것을 계속 할 거고, 오징어포도 지혈을 위해서 계속 오징어포 단독으로 계속 과자처럼 먹을 거고. 방향은 그렇습니다. 방향은 그렇고요. 2, 3일에는 또 건강이 또 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치료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제가 부랴부랴 어떤 치료법을 연구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이렇게 치료법을 연구해서 정립을 해놓으면 저처럼 이렇게 쉽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